지역 이슈를 속전히 풀어보는 헬로 이스토고 시간입니다. 부평구의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 공모에 단 한 곳의 기업도 참여하지 않아 첫 단추도 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지역사회가 해법을 찾아야 될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유재홍 국민의힘 부평갑 당협위원장, 또 부평구 의회에서 박영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께 오늘 잘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인천시의 해당 관련 개발 계획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삼보급단과 507여단 지금 삼국 삼동사동에 위치한 곳인데요. 여기를 일신동 17사단으로 이제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이전한 부지,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면 약 84만 해배 정도. 그러니까 평수로 좀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평수로 말씀드리면 약 25만 5천 평을 네. 개발하는 건데 그 중에 65%는 녹지로 개발하고 35%는 개발 부지로 활용을 해서 개발 방식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잠깐 기부대 양여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사업자가 군이 원하는 부지에 먼저 건축을 하고 이거를 이제 기부하는 거예요, 국가에. 네.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하고 그다음에 용도가 폐기된 그 토지에 대해선 사업자가 양여를 받아가지고 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 사업이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지에 이제 민간 사업자가 참여를 해야 진행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까 오프닝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공모를 했는데 이제 유찰이 됐습니다. 이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데 이 내용도 설명을 좀 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제3부급단 기부대 양의 방식으로 총 아까 말씀하셨듯이 34만 제곱미터의 35% 부지에 5,400세 여대 공동주택을 조성하고 나머지 65%는 녹지로 조성하는 건데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죠. 근데 아무도 이에 신청하는 업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개발 계획이 공동주택 개발 수익으로 부대 이전 방식으로 부동산 경기 악화, 고금리, 물가 상승 등 때문에 시장에서도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상황을 인천시도 충분히 알고 공모를 진행했었는데 진전이 없는 상황이 주민을 대표하는 구인으로서 또는 한 명의 부평 구민으로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보통 이제 이런 개발 사업의 이제 성패는 어떤 지역의 어떤 관심 또 인구 어떤 뭐 증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경기가 어렵고 또 뭐 공사비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좀 사업자가 꺼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인천시가 인천의 그 동부권, 특히 그 중에서도 부평 개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게 공모의 그런 유찰된 가장 큰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그 인천도시공사에서도 작년 공모 전부터 민간 사업자의 참여에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인천도시공사에서 군부대 이전 그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도시개발본부장이 그때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고금리 지속, PF 시장 불안정,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민간 사업자가 참여를 바란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대규모 사업 개발 사업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민간 사업자에게는 참여를 또 그런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해당 부지의 사업성 평가에 대해서 뭐 지난 심의 과정 때부터 이제 우려 시선들이 있었는데 네. 나쁘게 되면 뭐 얼마나 걱정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적자가 뭐 3천억이다. 그래도 흑자가 3천억, 흑자가 3천억이다, 적자가 3천억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데 사실상 큰 의미는 없고요. 3천억 적자를 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 배경은 시도 알고 있고 민간 사업자도 알고 있고 아마 주민도 알고 있다시피 사업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3천억 적자라는 얘기가 그런 측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사실 우리 기부대 양의 방식으로 진행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창원 39여단, 그 전주 35사단 있지 않습니까? 그때 했었는데 창원에서는 약 한 1,400억 달러를 흑자를 받고
전주는 뭐 적자를 봤다고 하지만 이에 사실이 아니라는 전주시의회에서도 사업 관련 재무 회계 자료를 모두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워낙 사업 초기부터 큰 사업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22년 10월 우리 알다시피 강원도 일어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부동산 우리 PF 리스크에 대해 때문에 자금 유동성이 아직 경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시도 충분히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우려스러운 건 예. 저희가 그 인천시하고 얘기할 때 그 개발 비율을 예전에는 7대 3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원을 7, 예. 그다음에 개발하는 걸 3. 근데 요거는 이제 공모할 때 보면 65대 35로 개발 부지를 더 늘려서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박영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적자가 이렇게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개발 비율들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발 비율이 높아지는 게 곧 굳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인천시하고 협의들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개발 비율을 늘렸다는 건 이제 세대수를 늘려서 사업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계속 검토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모를 실패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도 좀 더 들어볼까요? 예전에 우리 부평 그러면 그 공단이 있고 대우조 자동차가 있고 일자리들이 잘 돌아가고 상가마다 활력이 넘치고 뭐 밤에는 불화성을 이루고 이렇게 됐던 곳이 요즘 이렇게 지켜보면은 저층 아파트로 쭉 질비하고 네. 이렇게 만든 건 사실은 그동안에 부평에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몫이 너무 잘못됐다. 그리고 비전과 계획 없이 운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이제 부평의 마지막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규모의 부지인데 예. 이 부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개발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거 시설이 들어온다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제 우리 부평도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들이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앵커 시설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자리를 선다고 하면은 그 비율이 65%든 뭐 35%든 45%든 그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주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그 한남 정맥 줄기에 이렇게 왔다 있단 말이죠. 저도 인천환경연대하고 30대부터 계속 이 환경운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한남 정맥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쪽의 목소리를 안 듣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얘기는 현재 계획을 또 재검토해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검토 범위에는 어떤 뭐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비율 배분 뭐 이런 방향으로 검토가 갈 분위기인가요? 기존의 그 기부대 양해 방식은 제가 봐서는 가장 수가 낮은 방식이에요. 예. 결국에는 인천시나 부평구 입장에서는 손 하나도 안 대고 코 푼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천시하고 부평구가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다 기업한테 맡겨놓고 기업들이 알아가지고 다 적자 보존하고 본인들이 사업 다 해가지고 도시 만들어지면 관리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캠프마켓이나 이런 쪽은 인천시가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원으로 만들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그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삼보급단 부지를 지금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큰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생각을 머리부터 비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천시가 활용하려는 하려는 방식대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개발 면적을 넓힐 수밖에 없고 고도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남 정맥이라는 우리가 같이 지켜야 될 것들을 훼손하면서 과연 이걸 할 수 있겠냐 이런 차원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부대 이전하는데 비용이 6천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개발업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얼마였었냐면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왜 비용이 계속 올라갈까? 제가 알아보니
군대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삼보급단이 이전해야 될 것들만 이전시키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니까 이 개발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축비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6천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천시가 군부대 삼보급단이 이전하는 꼭 필요한 시설만 지어주고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한 4천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개발을 하든 다들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전하는 부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이전 받는 곳 네. 일신 부계동에 대한 이야기는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평 오정구에서 우리가 그 17산을 넘어올 때 그들이 부계동하고 일신동에 네. 40억이라는 비용을 40억이라는 비용을 내고 예.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이런 사업을 만들 때 예. 여기에 수익금의 몇 프로 정도는 일신 부계 지역에 다시 리턴해줘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다 공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라도 예. 올바른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도 기부대 양육 방식에 대해서 좀 반대 시선이 있으세요? 뭐 네,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까요? 저는 뭐 단순히 이거를 공동주택 비율을 늘리고 뭐 녹지를 줄이고 그렇게 하면 뭐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삼보급단 부지는 우리 아파트 공급하고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내라고 있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부평 원도심에서 정말 마지막 금싸리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개발 계획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검토 방향은 공동주택 비중을 최대한 줄인 방식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서 부평의 경제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를 보고서 사업성이 부족하다, 공동주택 비중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한 주체인 인천시 의지가 없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아까도 인천시의 동북권 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족이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인천시 대표적인 서부권, 송도, 청라, 영종 경제 자유구역으로 묶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인천시 예산 중에 경제 자유구역 고도화 예산만 거의 4천억에 증가해요. 1조 5천억이 들어요. 근데 이번 시장님께서 처음에 뉴욕 홍콩 시티를 만드시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를 바꿔서 글로벌 톱10 시티로 만들어 인천을 도약시키겠다고 시정을 운영 중인데 작년 기준으로 이 글로벌 톱10 시티에 편성된 인천시 예산이 1조 7천억입니다. 근데 그 계획 안에 동북권이 바로 부평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서부권 개발을 한번 살펴보시죠. 중부 제물포 르네상스 그리고 연수구 송도 유원지에는 글로벌 문화 허브시티 미추홀 용역 하객 블록 도시 개발 사업에는 약 3천억을 들여서 뮤지엄 파크에 들어서잖아요. 근데 지금 인천시가 부평구 한번 보시죠. 부평구는 113 공병부대 재개발 사업은 구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3보급단은 현재 진전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부평구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없다고 저는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부 부지는 인천이 서부권 개발처럼 대규모 재정을 좀 투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천에서 서부권 개발을 위해서 이미 부평구 재정으로 오랜 기간 충분히 저는 희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좀 균형 개발을 위해서 원도심 쪽에 지원과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시선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삼보급단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특별법 제정 관련 의견도 내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네, 맞습니다. 이유였습니까? 네. 우리 국제개발 사업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은 아주 흔한 사례인데요. 기부대 양의 방식으로 우리 보자면 대구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도 부평구가 똑같은 그런 문제가 겪었던 건데요. 대구 지역 그 정치인과 주민들이 모두 아파트 건립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구 그 군공항 K2 이전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으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기부대 양의 방식과 함께 대규모
국비 재정이 투입될 수 있게 되어서 이전제는 뭐 글로벌 창의 인재밸리, 관광밸리, 문화밸리, 미래산업밸리 같은 대구 경제를 재도약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 사례처럼 충분히 기존의 기부당의 방식으로 공동주택 비중이 확대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은 민간 사업자에게 한번 맡겨보자라는 취지의 네. 의견을 좀 말하신 적이 있는데 네. 이거 좀 자세히 좀 들려주실래요? 일단 그 삼보급단 관련해서 인천시가 예. 이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지역의 부평구에서도 목소리를 좀 내줘야죠. 구의회가 됐든 구청이 됐든 구민들이 됐든 정확하게 큰 목소리들을 내주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런 의견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라고 짧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일전에 지하도상가 문제로 있을 때도 뭐 의원이 그 전통시장법이라든가 내지는 공유자산 및 물품법을 변경해서 이거를 분양 또는 소유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사실 희망 고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안 됐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늘어지면서 그 일들이 추진이 안 되게끔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법이라는 게 내 입맛에 안 맞다고 바꿔 쓰고 예. 또 내 입맛에 안 맞다고 고쳐먹고 뭐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최후의 보루로서 그 우선의 권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인천시가 사고의 전환은 분명히 필요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필요하냐면 예. 주거가 아닌 기업 유치를 하겠다. 예.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업한테 다 맡기겠다. 이런 그 짧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저항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예. 풀어나가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그 일단 이전 비용을 인천시가 먼저 좀 지급을 하고, 그 비용이 뭐 4천억이 들을지 6천억이 들을지 인천시가 정확하게 또 뽑아봐야죠. 업자가 뽑은 예. 것들이 6천 원이라고 하니 우리가 뽑은 건 얼마인지를 한번 뽑아보고, 이것들을 먼저 지출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천천히 그 진행해도 예. 늦지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원형지 분양 방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공공에서 그 기업한테 주는 부지들은 택지 개발식으로 딱딱 잘라가지고 기반 시설 쫙 해가지고 딱 줍니다. 그러면 기업이 크기와 규모에 맞춰서 이거 설정할 수가 없어요. 예.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2중, 3중의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원형지 분양 방식이라는 건 뭐냐? 있는 그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현재 있는 예. 상태에서. 군부대가 떠나고 나면 거기 폐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대로 주는 거예요. 니들이 입맛에 맞게끔 그럼 설정을 해갖고 와라.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2중, 3중 들어갈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송도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지금 우리 부평에 있는 그 GM 자동차의 경우는 예. 이게 무상으로 준단 말이죠, 토지를. 송도 바이오로직스는 50년간 무상으로 줬잖아요. 지금 GM 대우 그 드라이빙 센터도 우리 청라 쪽에 있는데 그거 23만 평 무상으로 준 겁니다. 50년 동안. 그러면 우리 부평에도 지금 여기 그 부지를 어느 기업한테 그대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 세금과 여러 가지들이 그 인프라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돈 4천억 들어가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런 논의는 저희들도 그 시하고 협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또 개진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껏 이야기 나온 것보다는 더 커진 다양한 시각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네. 박 의원님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와서 뭐 모든 계획을 민간 사업자한테 뭐 턴키로 맡기자는 주장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 좀 더 인천시에서 명확하게 부평 개발에 서부권처럼 재정 투입을 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한 답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라면 만약 인천시가 모든 걸 민간 사업자에게 맡긴다고 합시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참여를 안 하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공동주택 비중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재 부동산 PF의 마련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민간 사업자가 모든 걸 턴키로 맡겨서 들어온다면 현재 상황에서 수익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은 더욱더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삼보급단 개발 사업에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부평구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문은 두 분께 이제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가 뭐 공모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좀 방법을 여러 가지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좀 다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